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2020년 CES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소식이 2020 CES로 보는 미래생활 베스트 5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미래 생활을 상상하게 해주는 제품 5가지를 선정해 봤고요. 일반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곳에서 좀 듣기 힘든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섞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저게 정말로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섞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삼성의 볼리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보죠. 자, 저 제품은 일단 사람과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닐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부르면은 나한테 오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반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미난 점은 이제 아침이 되면 알아서 커튼을 열어준다든지, 주인이 요가할 때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으니까 뒷모습을 촬영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가 저렇게 사고를 치니까 아 저거 치워야겠구나 판단을 내려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컨셉 영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될까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선보인 첫 번째 가정용 반려 로봇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반려 로봇 제품들이 있지만 드디어 삼성에서도 참여를 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되기는 해요. 왜냐면 소니의 아이보나 러봇 같은 저 제품은 거의 200~300만 원, 심지어 통신비까지 추가하게 되면 100만 원이 더 붙거든요. 근데 저 볼리라는 제품은 과연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저 볼리 얼마면은 구매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심 써서 30만 원 이하면은 사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 조그맣고 뭐 디자인도 별로 없는 게 30만 원 넘어간다 하면 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살펴볼 거는 저런 제품들이 이동형 홈 CCTV 보안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실용성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 홈 CCTV도 있지만 이동형 홈 CCTV인 앱봇 라일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CCTV는 정말로 이동형이 훨씬 좋더라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집안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시키면서 조정해가지고 이동시키면서 내가 지갑 흘리고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두고 왔나? 조정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우리 집 개 고양이가 안 보인다? 조정해가지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이동형 홈 CCTV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 판매될 반려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홈 CCTV 보안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도 이제 사람 찾으라면 찾아주고요. 누가 들어오면은 누가 왔습니다 알려주는 보안 역할도 하고, 내가 집안을 저렇게 아바타처럼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도 있다 보니까, 자, 사실 반려 로봇이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능은 마치 집안에 살아있는 것 같은 어떤 존재가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저 홈 CCTV 보안 역할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 해킹당하면 어떡하냐,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키노트 발표회만 보더라도 보안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저 볼리 같은 로봇은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그 내장 탑재된 것에서 다 이미지 처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믿을 수 없죠. 어떻게든 해커들이 그런 거 또 뚫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저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 반려 로봇의 실용성으로서 저런 역할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앞으로의 연동이 또 기대되기도 하죠. 그 컨셉 영상 뒤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제품 하나를 사게 되면 앞으로는 다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삼성 제품들 아니면 다른 회사의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가지고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대해 볼 만하고, 이건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컨셉 영상 속에 그 기능들이 좀 과장됐다라는 측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인이 일어났으니까 커튼 열어야지, 주인이 뒤에 운동하고 있으니까 판단해가지고 사진 찍어줘야지, 걔가 사고 쳤으니까 저거 청소시켜야지, 이런 판단을 하는 기능은 아직까지 AI에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AI는 아직까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 영상처럼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근데 이렇게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가를 할 때 음성 명령을 통해 가지고 헤이 볼리 내 뒷모습 촬영해줘 하면은 그렇게 찍어줄 수 있는 것 정도는 어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눈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삼성이라는 그 기술력, 자금력 치고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 디자인과 특징들이었죠. 자, 저 볼리 디자인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은 LG가 롤링 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나온 거냐? 2016년에 한번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출시는 안 됐어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저 제품은 스스로 이동하고 AI가 달린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스마트폰으로 이동시켜서 집안을 볼 수 있는 이동형 홈 CCTV였어요. 근데 저거 출시는 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미래 채널의 가장 인기 있는 로봇인 벡터도 2018년에 나왔는데 볼리의 기능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훨씬 볼리보다 귀엽죠. 훨씬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얼마나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망한 회사를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 있어 하니까 다른 곳에서 사가지고 또 살려내고 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저런 거 보면은 볼리는 야, 삼성치고 너무 평범하다. 어떻게 보자면 실용성을 택했다. 실리를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가려고. 자, 그렇다면 볼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지금 반려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가정용 반려 로봇들이 늘어나고 사는 사람들 시장이 조금씩 커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호기심 측면에서 아니면 뭐 장난감 측면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용성 자체는 아직까지 의문이에요. 한마디로 돈값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쓰면 되는데. 그래서 뭐 로봇 청소기를 뛰어넘는 가정용 로봇은 아직까지도 등장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선정한 두 번째 아이템은 삼성의 외골경 로봇 잼스, 그리고 AR 글래스, 그리고 피트니스 서비스가 한데 묶인 그런 시연 장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AR 글래스를 쓰면은 앞에 가상의 코치가 나와서 나의 운동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운동할 때 외골경 로봇을 끼게 되면은 근력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Good, but it was a bit more intense today. Was it different? 자, 외골경 로봇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자, 그리고 운동 끝낸 후에는 앱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다리를 낮춰야 된다. 당신 걸을 때 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분석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묶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외골경 로봇이라는 것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직접 입어보질 못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입어보면은 답답해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계단 오르내리고 이제 일할 노인들도 많은데 그럴 때 많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육체 노동이나 재활 치료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또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만 사면 그 하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묶여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해낼 수가 있다는 거. 자, 아쉬운 점은요. 이게 좀 과대 광고이긴 했어요. 이 AR 글래스라는 게 아직 기술 수준으로는 굉장히 어설픕니다. 삼성에서 선보인 건 저런 모습이라 굉장히 날렵해지기는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안경이 꼭 선글라스처럼 어둡죠. 왜냐면 어두워야지만 그 AR 상이 잘 맺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걸 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시야가 어둡게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 잘 보시면 위에가 조금 디바이스로 가려져 있잖아요. 반쯤. 저게 이제 뭐 화면 출력하고 그런 기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야 자체가 답답하고요. 실제로 AR 글래스 아무리 발달된 걸 여러분이 써 보시더라도
그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섞이지도 않고 AR이 굉장히 흐릿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박스처럼 굉장히 좁은 화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저걸 쓰고서 운동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상이다,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삼성 직원이었으면 저렇게 마케팅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또 아쉬운 점은, 아쉽다기보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에 운동 분석 서비스들 많잖아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박수도 알려주고 아니면 자전거 탔을 때 얼마나 거리를 갔는지 스마트폰으로도 알려주고 하는데 이거 실용성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요번 키노트에서도 저런 헬스케어 기능, 피트니스 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저 스마트워치나 저런 기능들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쓰고 계세요? 자, 왜냐면 처음 샀을 땐 신기해가지고 저도 막 시도해보고 괜찮다 싶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지나면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아예 심지어 스마트워치 요즘 안 차요. 대신에 뭘 샀냐면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바늘시계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자, 또 한 가지. 건강관리 운동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시던가요? 정말 나는 이걸 쓰면서 이거 없이는 운동 못 하겠더라. 이게 정말로 내가 운동할 때 진짜 도움된다라고 느끼셨던 분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4회 이상 헬스 나가고 운동을 쉬지 않는 사람인데 저런 거 거추장스럽고 도움이 안 돼서 안 써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쓰지만 안 쓰시거든요. 나중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1, 2년 동안 너무 사용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꼭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번에 잼스와 저런 운동 기능을 가지고 미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중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스마트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막 서로 연동이 되면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잼스라는 외골경 로봇을 사게 되면은 그게 내가 걸음 걸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그것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스마트 제품이 바로 필립스 휴 스마트 조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저걸 사두게 되면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나 음성 명령으로 조명을 껐다 켰다, 색깔 바꿨다 이런 것들은 기본 기능이고요. 더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은 음악 소리에 맞춰서 반짝반짝 반응을 한다든지 영화나 게임에 맞춰서 그 화면에 맞춰서 이게 색깔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게임으로도 연동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돼요.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은 아마존의 유명한 알렉사라고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드 기능이 추가됐는데 내가 집안을 비웠을 때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기능을 저 스마트 조명과 연동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조명을 켜놨다가 꺼놨다가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집엔 누가 있나 보다 해서 침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 제품 사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 연결 가능성은 높아진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스마트 조명 저렇게 설치해 두니까 뮤직비디오에 맞춰서 게임에 맞춰서 막 색깔 바뀌잖아요. 영화에서 폭탄 터질 때 딱 색깔 바뀌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측면은 있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다음 미래 생활을 상상해 주는 아이템 또 볼게요. 자, 현대에서 공개한 나르는 자동차, 비행 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컨셉 영상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해봤거든요. 저렇게 앞으로는 도심 지역 막힐 때 그런 거 막히는 거 생각 없이 한강 지역 딱 가로질러가지고 허브에 딱 착륙을 하게 되면은 교통 체증이 싹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시간 걸리는 거를 뭐 10분 내에 갈 수 있고. 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하는데 현대가 저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저런 자율이동 모듈형 자동차, 목적 기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안은 이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침실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병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카페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또 다양한 멀티플렉스 시설이 되는 거죠. 허브에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간다든지 비행 택시를 타러 간다든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하늘에는 비행 택시.
저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미국에도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이 현대의 목표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버의 첫 번째 파트너로 계약이 됐죠. 우버 에어라는 비행택시 서비스는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키는데 첫 번째 파트너가 현대가 선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2028년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 둔치에 저런 허브 지역이 생겨가지고 착륙장이죠. 그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찬성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생기면 교통 체증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가 이제 정말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 현대 진짜 느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IT 기업으로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아마존 같은 로봇 기업, IT 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이건 응원 드릴게요. 자,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새로운 점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아까 보여드린 컨셉 영상 다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영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뭐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상상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걸 정말로 제대로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대는 분명히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행자동차와 미래 생활을 생각해 보자면 요거를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서울 한강의 하늘 풍경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그리고 20년 내에는 정말로 한강에 서울에 비행택시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미래일까? 요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강 주변에 그 비싼 한강 뷰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이 전달되면 어떡하죠? 가뜩이나 비싼 아파트인데 그 입주자들이 이거 찬성하지 않을 것 같고 반대 때문에 아마 상용화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대 비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들어봐야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가 줄어들지. 자, 그리고 한강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뭐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강에 날씨 좋은 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돗자리에 누워서 하늘도 보고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걸 즐기는 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웰빙의 중요한 측면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강 돌아다닐 때 계속 하늘에서 비행택시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이거를 더 멋지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여유는 어떻게 보자면 조금 상실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5인승이에요. 조종사 빼면 4인승이거든요. 택시랑 똑같아요. 그러면 몇 대가 도대체 날아다녀야지만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뭐, 한 시간에 뭐 진짜 10대, 20대씩 날아다닌다면 하늘이 계속 뭔가 날아다닌다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제가 볼 때는 땅과 하늘 전부 다 복잡해질 수 있겠다. 우리가 기업들이 효율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굴리기 위해서 뭔가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굉장히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억지로 딴지 걸어봤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죠. 가정용 식물 재배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LG와 삼성에서 선보였는데 저 안에서 이제 내가 먹을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과일과 야채를 아주 손쉽게 생산해낼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만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이용하시려면 씨앗 패키지를 계속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씨앗 패키지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 뭐 토양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있는 일종의 특수 씨앗 키트인데 이걸 안 사면은 여러분들이 길러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접 경험이 있죠. 클릭앤그로우라고 아주 작은 가정용 실내 재배기가 있어서 제가 써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바지를 길러봤고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씨앗 패키지를 사야 돼요. 저렇게. 저 안에 흙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씨앗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저걸 꽂게 되면은 그 기계 자체는 뭐만 해주는 거냐면 사실 별거 없어요. 수분 조절, 온도 조절, 빛 조절입니다.
자, 왜냐면 그런 거는 뭐 기계에서 해줄 수 있는데 양분 같은 거는 계속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식물 재배기를 산다는 것은 저런 씨앗 패키지라든지 각종 부가 서비스를 계속 구매해야 되는 일종의 뭐 구독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내 재배기 저거를 완전히 폐기 처분했거든요. 그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라는 거 기다리느니 사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아니, 요즘에 사람들 해먹는 거 싫어서 배달해서 먹는 세상에 집에서 식물을 길러 먹는다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시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과. 또 이게 정말로 짜증나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없어요. 우리 집에 깻잎이 없네? 그래서 맞다, 깻잎 심어뒀지 해서 식물 재배기 딱 열어봤더니 요만큼 자라있는 거.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슈퍼마켓 가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시기, 일정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라도 처치곤란이죠. 특히나 앞으로의 사회는 1인 가구 사회이다 보니까 1인 가구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장 봐놔봤자 썩으니까 그냥 배달시켜 먹는다. 야채 같은 거 사두면 다 썩잖아요. 근데 저런 걸로 실내용 가정 그 식물 재배기를 쓰면은 계속해서 한 2달 뒤에 계속 자라나 있을 텐데, 그럼 그걸 또 이거 가지고 써먹어야 되나 해먹어야 되나 또 가만 놔두면은 썩는데, 이런 고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하러 그럽니까? 자, 그리고 씨앗 패키지가 농산품보다 비싸요. 씨앗 패키지가 아마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배송비 붙고 그러면 이제 2,000원 넘어가는 거죠. 마트에서 시금치나 이런 거 이만큼 사더라도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 먹는 게 훨씬 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점 편리해지는 배송 서비스.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이제 참치캔 하나, 햇반 하나도 배달해 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자율주행 그 배달 로봇 같은 게 만약에 된다면은 정말로 더 편리해진다는 건데, 굳이 집안에서 길러 먹을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성과 한계가 있는데, 가능성은 기업에서 다 얘기하는 거고 한계나 얘기 안 하니까 균형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내 재배기와 미래 생활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제품들은 점점 좋아지긴 할 거예요. 집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안심하고 길러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기르는 재미도 있겠죠. 하지만 배송 서비스 아니면 직접 가서 사 먹는 것보다 편리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아이템이네요. 여러분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Artificial Human Neon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인공인간 네온이죠. 자, 공개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게 다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똑같이 얼굴 표정과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인공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정말 소름 끼치게 현실을 닮아가고 있는데요. 저 회사에서 또 재미난 짓을 했더라고요. 저 4명 중에 한 사람은 또 실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실제 사람일까요? 바로 저 여성분만 실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상당히 흥미롭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만든 곳은 삼성 산하의 연구소 스타랩스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각 제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만들 때 R3, 3R 그걸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 그 R이 뭐냐면 리얼리티, 리얼타임, 리스폰시브. 그러니까 너무나 실제적이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휴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친구다. 뭐냐면은 하이 빅스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구글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디지털 인간마다 이름을 따로 붙여가지고 활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처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친구, 동료, 선생님, 코치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일단 디스플레이겠죠? 아니면 AR 글래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처럼 표정 짓고 반응할 수 있는 아주 똑같은 디지털 휴먼을 계속해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미래 생활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포스트 리얼리티의 시대다. 그리고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점차 어렵고 모호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예보 시간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래예보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자, 포스트 리얼리티라는 건 현실 다음 세계, 현실과 가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저 모델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모델 임마죠. 이마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얼굴까지만 디지털이고요. 아래는 실제 사람을 합성해가지고 사람이 자아낼 수 없는 아주 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배우와 TV CF를 찍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저거의 남성 버전이 이제 플라스틱 보이. 굉장히 잘생겼죠. 아이돌스럽게 생겼는데 실제 사람보다 오히려 모델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도 저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저런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디지털 K-팝 스타 조은현이라는 캐릭터인데 정말 안타깝죠.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어설픈데 이상하게 좋아요나 그런 게 하트가 4,000개씩 붙고 그러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이게 조작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걸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근데 이런 게 인스타그램에서 지금은 정지된 사진으로만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동영상으로서 실제처럼 행동을 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포스트 리얼리티 시대 가짜들의 세상이 온다 뭐 이런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0년 CES로 보는 미래생활 베스트 5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실 CES의 꽃은 TV인데 TV 내용을 뺐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작년에 제가 전달드렸던 CES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은 제가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미래 활용처 5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과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내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CES 총평을 한번 한마디로 해보자면 이겁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느라 아주 기업들이 바쁘다, 고생들이다. CES를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환상을 판매하는 전시회. 자, 그래서 수년간 뱉어놓은 그 자신들의 비전을 어떻게든 조금 현실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기업들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비전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CES 가전제품 전시회인데 앞으로의 가전제품은 다 이제 사물 인터넷 초연결로 연결이 돼가지고 스마트홈, 인텔리전트 홈 뭐 이런 거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지 오브 익스피리언스 해가지고 사용자 경험을 높여준다는 건데 이런 사물 인터넷으로. 근데 제가 볼 때 초연결 사회 이거 거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딴지 또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은 제가 스마트홈을 꾸미면서 3년 동안 꾸미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초연결 이런 것들 스마트홈 자동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자, 근데 제가 이거 다 포기했어요. 이거 더 이상 제가 진행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연결을 하면 할수록 복잡성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CC할 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커플이 될 때, 사내 연애나 학교 연애할 때 연애하다가 깨지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왜 곤란해지냐면은 주변에 연결된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도 자꾸 연결이 되면 될수록 복잡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자, 그리고 연결 과정도 유지도 어렵습니다. 연결할 때, 설치할 때부터 전에는 코드만 꽂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와이파이 연결하고 방 공간 설정해야 되고 어시스턴트 같은 거 연결해 줘야 되고 AI 같은 거 다 이것저것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 자체도 어렵고요. 연결 유지도 어려워요. 로그 아웃이 된다든지 뭐가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허브를 바꾸거나 하면 또 다시 연결해야 되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허브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된다면 또 집안 자체가 먹통이 돼버려요. 저희 집에 그런 현상이 있었죠. 저희 집에 20개 이상의 스마트 제품들이 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와이파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구나. 그 와이파이가 이제 5G로 바꾸면서 교체를 했더니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걸 생각해 보자면은 앞으로 초연결 시대에 다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고장났을 때 그 불편함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지 편리함을 정말로 주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생활 공장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늘 돌발 상황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자동화시키고 기계가 우리의 생활을
딱 파악해가지고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라고 봐요. 마케팅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문이 많이 오랫동안 열려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안내를 준다. 뭐 이런 거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 이제 열어두고 계속해서 뭔가를 고민할 때도 있고 냉장고 청소할 때도 있고 이럴 때는 굳이 알람 안 울려도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울리면 귀찮으니까. 근데 이 AI라는 것이 눈치가 없어요. 사람도 눈치 없는 사람 많잖아요. 기계가 눈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공장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려면 사람처럼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생각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스마트홈이라는 것이 웃긴 게 100만 원 들어가지고 500원어치 편해요. 돈은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데 편리함 주는 건 정말로 사소하다는 겁니다. 그게 딱 뭐랑 똑같냐면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장치 많이 보셨죠? 골드버거 장치라고 해가지고 아주 사소한 그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서 별의별 복잡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뭔가 트리거 돼가지고 구슬 굴러가가지고 물컵 떨어뜨리고 뭐 커피 내리고 이런 것들 아주 웃긴 장치를 골드버거 장치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스마트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초연결 사회가 꼭 저런 모습이 아닐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그럼 이렇게 얘기한 저 자체를 또 비판을 해볼게요. 옛날에 마차를 타던 시절에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마차 타던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하죠. 아니, 말은 풀만 먹이면 알아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니, 자동차 이제 타려면 주유소 그 곳곳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 고장도 나고 이거 뭐하러 자동차를 타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뭐 경제도 돌아가고 누군가는 돈을 벌기도 하고 하니까요. 실제로 초연결 시대만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비판했던 게 삼성 제품을 사두면 그게 LG 제품과 연동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연 연동이 될까라고 비판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CES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IoT 국제 표준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LG 플랫폼과 삼성 플랫폼이 이제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저는 정말로 초연결 시대에 이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미래예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미래예보가 자꾸 이제 사회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실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기업들이 신제품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전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끝맺음 지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여동생이 레에 살거든요. 여동생은 일을 빨리 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든지 가지고 있어요. 옷을 가게에서 구매하고 지프를 타고 다니고 전화기나 가스 요리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텐데 제가 찾아갈 때면 저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이런 신제품들, 새로운 자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로 향상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오늘도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